가봅시다. 자, 부정표현 갈 건데, 이 부정표현은 기본적으로 이제 not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조금 너네가 편할 것 같아. not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 부정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표현을 그냥 길이에 따라서 나눈다면,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이 있는데, 짧은 부정문은 아니나 못 이런 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짧은 부정문 나올 수 있고요. 뭐뭐 하지 않아, 뭐뭐 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길게 늘여놨으면 이거는 긴 부정문인 거지. 그렇지? 밑으로 바로 가볼게요. 안 부정문하고 못 부정문이 의미 차이가 조금 생기는데, 일단 안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이제 두 개가 갈립니다. 만약에 이 부정문을 조금 어렵게 내신다고 하면 의미 차이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거든. 일단은 나는 그를 안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만날 수 있었지만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안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의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 요거는 할 수 있고 없고를 아예 떠나서 그런 거랑 상관이 없고 그냥 단순 부정. 팩트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냥 팩트가 아닌 이런 의미의 안 부정문도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요건 의미가 좀 다르지. 그래서 의지 부정이랑 단순 부정은 좀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못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nnot입니다. cannot.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여건, 능력 따위가 안 되는 것을 이제 못 부정문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나는 그를 못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제 능력 부정이고요. 그다음에 폭우가 쏟아져서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 이거는 어떤 여건이 안 돼서 혹은 상황이 안 돼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사실 문법적인 것보다는 의미 차이를 좀 더 집중해서 봐줘야겠다. 그죠? 그다음 밑에 보시면 통사적 부정과 어휘적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안 부정문, 못 부정문, 뭐 짧은 거, 긴 거 그런 것들은 다 통사적 부정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 표현도 마찬가지로 어휘적 부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어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없다, 모르다 이 세 가지의 어휘만 어휘적 부정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은 이제 문법적으로 부정문이 맞습니다. 얘네들은 부정문이 맞아. 문법적으로도. 우리가 어휘적 피동하고 어휘적 사동 이 녀석들은 문법적으로 피동 사동이 아니었지. 그치? 근데 얘네들은 부정문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없다, 모르다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정문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뭔가를 좀 반대하다. 이 반대하다라는 말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거는 부정문이야? 어떤 의견에 반대했다. 이러면 긍정문입니다. 긍정문이에요. 어휘적 부정은 요 세 가지만 가능해. 오케이? 세 가지만 가능해. 반대하다라는 말이 들어간다? 얘는 요 세 가지에 해당이 안 되는 거니까 긍정문이에요. 자, 그러면 싫다. 아, 싫어. 안 할래. 싫어. 이건 뭐야? 부정문이야, 긍정문이야? 얘도 긍정문입니다. 이게 체계가 조금 웃기긴 한데 이제 영어 문법이 먼저 들어오고 그 영문법에 맞춰서 우리나라 문법을 조금 만들다 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아니다, 없다, 모르다를 사용하는 것들만 어휘적 부정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른 뭐 좀 부정하는 의미가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부정문이 아닙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말다 부정문 한번 가볼게요. 말다 부정문. 이 말다 부정문은 명령문하고 청유문에서의 부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명령문 회사에 가라. 요거를 이제 부정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다 부정문을 써야 되는 거지. 하지 않다, 하지 못하다. 못 부정문은 쓸 수 없다. 그 다음에 저 청유문도 보시면은 우리 윤우야 우리 달리자라고 했어. 그럼 달리지 말자라고 해야 맞는 거지. 못 부정문 사용하지 못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거 한번 볼게요. 말다 부정문의 특징. 자, 이 말다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청유문하고 명령문에서 쓴다고 했지? 근데 형용사는 청유문하고 명령문이 돼야 안 돼?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용사에는 붙을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예쁘지 말자 안 되고요. 밥이지 말자 안 됩니다. 이상하지? 근데 지 말자를 붙였을 때 부정문은 아닌데 어떤 소망이나 기원의 의미로 쓸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프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정문은 아니고 그냥 그런 소망이나 기원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한번 갈게요. 부정 표현의 중의성. 거기 밑에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부정문의 제한. 요거는 너네가 집에 가서 공부할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부정 표현의 중의성 한번 봅시다.
요 민호가 서아에게 그 편지를 주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이 뭐 하지 않다. 여기 안 부정문이 지금 사용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안 부정문이 그래서 뭘 부정하고 있는 거냐? 여기 좀 다를 수 있어. 민호를 부정하는 걸 수 있고, 서아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준 게 편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고, 애초에 준 게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좀 중의성이 있으면 대화하는데 조금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중의적인 문장들은 중의성을 해소해 주는 게 좋겠지. 만약에 내가 이제 민호를 부정하는 의미로 가고 싶어. 민호한테 민호가 줬던 게 아니야. 그러면 서울은 민호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다 앞에 바로 민호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서아 줬던 게 서한테 준 게 아니야 라고 했으면 민호가 그 편지를 준 것은 서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서아를 여기 아니다에다 딱 붙여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편지를 부정하고 싶어. 그러면 민호가 줬던 것은 편지가 아니다. 딱 붙여서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주다를 하고 싶어. 근데 주다는 원래 여기 있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준 것은 많다. 이런 식으로 보조사 은을 붙여가지고 좀 더 강조해주면서 중의성 해소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다음 밑에도 가볼게요. 숙제를 다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도 안 했다는 거야? 아니면 조금은 했고 조금은 못했다라는 거야? 그 두 가지 의미로 또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전혀 한 개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전혀 안 했다고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조금은 했는데 조금은 안 못했다. 그랬으면은 숙제를 다는 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다는 여기다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주는 보조사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인용 표현 나오도록 할게요. 인용 표현. 자, 이 인용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지고 오는 게 인용 표현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인용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인용, 하나는 간접 인용이야. 요거 우리 많이 봤을 겁니다. 자, 직접 인용은 어떻게? 큰 따옴표. 큰 따옴표를 해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사 라고를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라고는 뭐 학교 선생님마다 얘기하는 게 다르다 그랬어. 지난번에 그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용격 조사다, 격조사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보조사다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아마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뭐 변별을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냥 조사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서점에 가자 큰 따옴표 써주시고 여기다가 라고라는 조사 붙여줘야 된다는 거. 여기 이제 직접 인용. 그럼 간접 인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용만 끌어다가 자신의 말로 바꿔 이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말을 발화자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춰서 바꿔서 표현하는 거. 바꿔서 가지고 오는 게 간접 인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간접 인용자를 다음에 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컨트롤 CV 하는 게 요거지. 그치? 근데 요 이야기를 말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 맞춰서 바꿔서 가져오게 되다 보면은 지시 표현이라든지 높임 표현, 시간 표현, 종결 표현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직접 인용문을 간접 인용문으로 바꿔보는 거. 바꾸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게. 자, 이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거예요. 자, 직접 인용문. 어제 선생님가 나한테 아버지 내일 설명하세요? 라고 물었다. 요거를 바꾸려면은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것까지는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거는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요거는 소리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근데 이거를 나의 상황과 입장에 맞게끔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저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나지. 맞아? 소미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대. 그럼 저 아버지는 나를 가리킨 말이니까 아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지시 표현이 생략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제 기준으로 내일이면 언제야?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타이밍 기준으로는 오늘이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오늘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명 가세요? 라고 물었는데 내가 나한테 존댓말을 하진 않죠. 어떻게? 성명 가냐고 물었다 라고 해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말을 내 상황과 입장에 맞춰서 바꿔서 가지고 오는 거. 요거를 연습을 좀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옆에서 조금 더 해볼게요. 철수가 그저께 친구들에게 우리 내일 이 방에서 공부하자
그럼 어떻게 바꿔줘야 돼? 소수가 그저께 친구들에게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이 가는 거지? 자, 어떻게 바꿔줘야 돼? 우리라고 해야 돼? 철수가 우리라는 말을 했어? 그럼 저 우리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구야? 철수랑 친구들이지. 그럼 이 말을 하는 발화자는 포함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 안 돼 있지. 포함이 안 돼 있지. 네, 철수가 그저께 그 친구들한테 우리 내일 이반에서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발화자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 우리라는 말은 어떻게 바꿔줘야 돼? 우리라고 하시면 안 되죠. 자기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지. 그렇지? 그래서 자기들끼리 자기들이 여기 이제 대명 제기대명사니까 자기들이 자 그러면 이제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께 내일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는 언제야? 어제지, 그렇지? 그저께는 이틀 전이니까 어제. 자 그러면 이방이라고 했거든. 그럼 철수 기준으로 이방인 거네. 그럼 나 기준으로는 그 방인 거지. 그 방. 네, 그 방으로 가셔야 돼요. 왜냐면 저라고 얘기했으면 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돼. 그 방에서 공부하자고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다음에 또 가봅시다. 어제 학생이 나에게 선생님 내가 내일 찾아뵐게요 라고 말했다. 요거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야 돼? 어제 학생이 나에게 내가 선생님이지? 그럼 선생님 저거 아예 생략해줘야겠다. 그죠? 아예 여기 부분은 생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그 학생이 나에게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제기대명사. 오케이? 제기대명사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난 내일 언제야? 오늘이죠. 오늘. 그다음에 찾아뵙는다. 어떻게? 내 기준으로는 찾아온다고 해야겠죠. 그렇지? 찾아온다고. 꼭 말했다. 이렇게. 할만해요. 이것도 연습을 좀 해봐야겠지? 개념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적용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뒤에 거 한번 쭉 읽어볼게요. 뒤에 거. 대담만 가지고 있어. 대담한 피동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시랑 당하는 것도 피동으로 칠까라고 얘기를 한 거지.
다 인간적으로. 쌤 에어컨을 운영하는 시끄러울까? 괜찮을까? 아니 참 선택하기가 좀 그렇다. 선생님 그냥 껐다가 켰다. 쌤 근데 형용사 원래 사동문 만들 때 형사적 사동문 아까 대신에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낮다는 낮추다잖아요. 그때는 화생적 사동이 되는 거예요. 낮추다. 그러네. 일반적으로는 안 되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케이스.
해볼까? 한 대까지만 채점해봅시다. 자, 맨 앞으로 와볼게요. 1번 봅시다. 자, 1번 문제가 아직 앞에부터 쉽지 않았어. 1번이 좀 어렵고 뒤에 가면 오히려 조금 쉬운 문제들이 나오지. 자, 지금 보시면은 기니드리기에 해당하는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자, 기억 위주를 그어놓은 걸 보면은 동사 어근에다가 피동접사 이히리기를 결합하는 방법.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파생적 피동에 해당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니은, 접사 하를 접사 밭에 당하다 등으로 교체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사랑하, 이거를 사랑밭, 이걸로 바꾸는 거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접사 하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명사에다가 붙어가지고 동사나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거. 이때 요 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봤던 뭐 발굴하다 같은 경우 발굴이라는 명사에다가 하를 붙여가지고 동사를 바꿔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하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사로 취급을 합니다. 요 하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하 대신에 밭에 당하다를 이제 바꿔서 하는 거다. 그러면 발굴되다. 발굴 뭐 당하다? 발굴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겠다라는 얘기지. 근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요 되다. 되다가 붙는 것만 피동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받다, 당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어휘적 피동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요 보기에서는 얘네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오케이? 그래서 학교 문법, 내신 문법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되다가 붙는 것만 피동 표현이고 나머지 것들은 어휘적 피동이 맞습니다. 응. 그 다음에 디귿 부분 보시면 이제 동사 어간에다가 아지다 어지다를 결합하는 거. 요게 이제 무난한 통사적 피동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리을 보시면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때에는 피동문에 대한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능동문을 만들기 어렵다. 이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미음 보시면은 아지다 어지다는 형용사나 자동사의 변화를 의미하는 의미를 더하는데 쓰이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맑아지다 이런 거 있지.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봤던 거 형용사에다가 아지다 어지다를 결합을 하면은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피동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 말하는 거고. 자, 그러면 1번 소지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버지가 아이에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 요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파생적 피동 얘기하는 거라서 얘는 괜찮지. 잠깐만. 두터운 점퍼를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입게 하는 거잖아. 맞아? 입게 하는 거니까 사동이라서 얘는 안 됩니다. 응. 우리가 기억에서 봤던 거는 동사 어근에 피동접사가 붙는 케이스를 말하는 거였는데 얘는 사동이라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부분 보시면은 내 몫의 일거리는 형에게 건네받았다 그랬는데 이 니은이 접사 하 대신에 되로 바꾼다 이거였어. 그러면 이제 건네하다 아니지. 건네하다에서 요 하가 밭으로 바뀐 게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자세히 밝혀놓다 그랬는데 요건 이제 밝히다. 밝히다에다가 어지다가 붙은 거지. 맞아? 그럼 이 밝히다라는 말은 동사가 맞죠. 오케이? 박다라는 형용사에다가 히라는 사동접사가 만들어서 된 사동사입니다. 사동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디귿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 동사 어간에 아지다 어지다를 결합하는 거. 이건 이제 밝히다 자체가 사동사. 동사이기 때문에 어지다 결합했다고 볼 수 있어. 이거 가능합니다. 오케이? 밝히다 자체는 동사지. 맞아?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에다가 어디다 결합한 거? 맞아. 그리고 얘도 보시면 이제 멀쩡한 피동편이라고 얘기했었고 괜찮은 거.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다 그랬는데 이 리을 부분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표현할 경우에는 능동문을 상정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건 자연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이건 자연 발생이 아니기 때문에 땡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모두가 바라는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형용사나 자동사 플러스 아지다 어지다 이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지금 이루다에다가 어지다가 결합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거 이루다 동사야 형용사야? 동사지. 그러면은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인가? 누가 무엇을 이루다. 얘는 타동사야. 그렇지? 그래서 땡입니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오케이? 응.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4번 문제로 가보자. 다음 페이지 4번 문제. 이거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이거 적절한 것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보니까 기억 보시면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동사가 있다. 피동사로 파생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 피동사로 파생된다고 여기서 얘기를 했으면은 이, 히, 리, 기 되다가 붙을 수 없는 케이스를 찾아라 이거지. 맞아?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능동문의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이 있다. 그러니까 동사는 피동 표현이 돼. 근데 피동 표현으로 바꾸기 불가능한 문장이 있다. 의미상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서술어로 쓰인 동사의 피동사가 존재함. 그런데 파생적 피동문으로 바꿀 수 없는 문장을 찾아라. 자 그러면 이거 일단 기억부터 다 걸러볼게요. 이히리기 대다를 붙여보면 되는 거지. 자 주다에다가 이히리기 붙을 수 있나? 주기다 주히다 안 되네요. 땡. 먹다에다가 뭐 붙일 수 있어? 먹히다 가능하지. 먹히다 가능합니다. 먹이다는 사동이야. 먹이다는 사동이고 먹히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돕다에다가 뭐 붙일 수 있나? 돕우다? 돕이다? 안 되네요.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나다 붙일 수 있어? 만나이다? 안 됩니다. 나누다. 얘는 나뉘다가 있지. 그러니까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안 되는 것 중에 찾아야 되니까 요거 중에 찾으면 되지. 맞아? 네. 자 그러면은 요 니은 문장 한번 가볼게요. 파생 이제 동사가 맨 뒤에 요 서술어로 쓰인 요 동사. 요 잡다 같은 경우에 피동사 존재하다. 잡히다. 가능하지? 그러면은 저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를 피동문으로 바꿨을 때 쥐가 고양이에게 잡히다. 가능하네. 근데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찾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가능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3번 동생이 부모님께 칭찬을 들었다. 요거 파생 피동사 가능해? 가능하지? 들리다. 맞아? 자 그러면 이 문장을 들리다를 사용해가지고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해? 칭찬이 동생에게 들리다. 됩니까 안 됩니까? 칭찬이 동생에게 들리다. 칭찬이 동생에게 들리다. 이거는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3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학생들이 벽화를 멋지게 그렸다. 자, 그리다 같은 경우에 피동사 만들 수 있어? 그리다. 그리다에 이히리기 붙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히리기로 끝나는 어간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히리기가 또 붙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만의 특성상 이걸로 끝났는데 이히리기가 또 붙을 수는 없어.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이제 누나가 일부러 문을 세게 닫았다 그랬는데 닫았다 같은 경우에 피동사 만들 수 있나? 되죠? 닫히다. 자, 그러면 닫히다 가지고 이제 피동문을 바꿔주면 문이 닫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오케이? 응. 자, 그 다음에 이거 5번 한번 가볼게요. 5번 문제. 자, 이거 보시면은 여기 요원들의 요 단어들의 의미를 쭉 써놓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거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기억 니은에 들어가줘야 하는 것이 이제 기억은 피동문이어야 되고 그다음 니은은 사동문이어야 돼. 근데 여기 피동문, 사동문이면서 여기에 제시된 단어들이라는 조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지. 오케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로 사용된 말들을 찾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기억 니은 한번 가볼게요. 1번부터 학생의 임원이 새 친구로 갈렸다. 그럼 이건 피동이냐 사동이냐? 교체를 당한 거니까 얘는 피동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얘는 피동이야 사동이야? 삼촌이 형에게 그 텃밭을 갈렸다. 갈게 한 거지. 맞아? 갈게 한 거니까
사동입니다. 근데 이제 피동사동인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 갈다라는 말이 여기 보기 들어가시면은 여기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1번 선지에서는 이게 제대로 사용이 됐어. 근데 2번 선지 여기가 니은이 예시가 잘못됐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1번이 안 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용돈이 이달에 10,000원이나 깎였다. 이거는 피동. 점수를 깎였다. 이거는 내가 주어가 점수를 깎임을 당한 거니까 얘도 이제 피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동 사동이 아니기 때문에 땡이고 내 친구는 가래떡에 꿀만 묻혔다. 가래떡에 꿀을 묻히다. 사동이고요. 그 다음에 먹물을 듬뿍 묻히다. 이것도 사동이지.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아빠가 아이 입에 사탕을 물렸다. 사탕을 물게 하는 거니까 사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을 물렸다. 이거는 물림을 당한 거니까 피동입니다. 얘는 이제 거꾸로 들어갔네.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시다. 큰 마당에 눈이 빗자루에 쓸렸다. 쓸리다. 쓸림을 당한 거지. 그래서 주어는 눈이니까 눈이 쓸림을 당했다. 피동. 그 다음에 내 동생에게 거실 바닥만 쓸렸다. 거실 바닥을 쓸게 시킨 거죠. 심부름 시킨 거다. 그러면 이거는 사동. 그러면 이제 바닥을 쓰는 거, 둘 다 바닥 쓰고 눈 쓸고 하는 건데 이거 의미 맞는지 볼게요. 쓸다. 쓰레기 따위를 밀어내거나 한 대 모아서 버리다. 얘는 의미도 맞지.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피동사동 걸러내는 거에다가 플러스 의미 구분해주는 것까지 같이 필요했던 문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 좀 넘어가고 쭉쭉 넘어가서 187쪽에 2번 이거 볼게요. 187쪽에 2번 그래서 부정표현 관련된 문제인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예를 이제 묶은 것끼리 적절한 골라라. 근데 기역 보니까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이면 아니나지 않다는 단순 부정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면 기역에 해당하는 걸 찾으려면 일단은 서술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부정을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 조건에 맞는 걸 찾으라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동사가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즉 서술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면 않지 않다가 단순 부정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주어가 의지를 가지지 못하는 무정물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맞아? 자,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서술어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봐주셔야 되고 단순 부정인지 의지 부정인지 봐주셔야 되고 니은은 동사가 서술어인지 아니 서술어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보고 그 다음에 무정물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무정물이라는 거는 이제 무생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것들 식물하고 사물 이걸 이제 무정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주어 자리에 식물이나 사물이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순 부정 의미여야 한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가봅시다. 옛날에는 통신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서술어 자리에 들어간 게 발달하지 않았다 요건데 요 발달하다 동사냐 형용사냐? 동사죠? 동사기 때문에 땡입니다. 오케이? 바로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갈게요. 이 문제집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자, 어렵지 않다 요거 동사야 형용사야? 형사 맞지? 그치? 그럼 형사 조건 통과. 그 다음에 단순 부정이냐 의지 부정이냐? 어렵지 않다? 단순 부정이에요. 그러면 기억은 괜찮은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여기 이제 의미를 잊지 않겠습니다. 있다. 이거 동사야 형용사야? 있다. 동사죠? 근데 보시면 이제 주어가 무정물이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주어가 유정물이네. 그래서 안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성분사지 보시면은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하지 않아 그랬는데 여기서 궁금하다 이거는 동사냐 형용사냐? 궁금하다. 동사죠? 근데 기억은 형용사여야 되니까 그래서 땡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이제 동생이 오늘 우산을 안 가져갔어 그랬는데 가져가다 이거 동사야 형용사야? 가져가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동생이 또 주어지 유정물이네요. 그래서 안 됩니다. 오케이? 유정물이라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 내 얘기에 부모는 놀라지 않았다. 그래서 놀라다 이건 동사 형용사? 놀라다 놀란다 되지? 그러니까 얘는 동사입니다. 동사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 수지 보시면은 밤바다가 그리 고요하지 않아. 이 고요하다는 뭐야? 형사가. 고요하다? 형용사지. 이게 가능합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부정인가? 고요하지 않아. 단순 부정도 의미도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비가 안 오다. 이거 동사 형용사 뭐야? 동사지. 그치? 그 다음에 주어 보니까 얘가 주어네. 무정물. 맞습니다. 그럼 단순 부정이야 의지 부정이야? 비가 안 온다? 단순 부정. 그 의미도 맞네. 5번.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정 표현 자체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것 조건을 좀 더 추가해가지고 어렵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그림이 많았습니다. 이제 잘 해보시고